태종 이방원의 1차 왕자의 난. 제1차 왕자의 난은 1398년 무인년에 일어났다 하여 무인정사라고도 하며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이 주도하여 일으킨 난이라고 하여 방원의 난이라고도 한다. 이성계의 조선 건국 이후 국가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개국 공신들의 지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1393년 의흥삼군부의 설립을 계기로 정도전을 주축으로 추진된 병권 집중운동과 중앙집권화 정책은 권력 구조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개국 공신 중 정도전의 지위가 크게 부상했지만 여타의 훈신과 왕실 세력 및 무장 세력은 정치의 핵심에서 소외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398년 이후 이른바 진법훈련이 강화되자 왕자 종친, 기타 훈신 및 무장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에 대한 통수권이 해체될 단계에 이르러 양파의 대립은 극에 달하였다. 그 중에서도 방원과 정도전의 대립은 가장 첨예하였다. 태조에게는 전 왕비 한씨 소생의 6아들과 계비 강씨 소생의 2아들이 있었다. 방원은 한씨 소생의 5째 아들이었다. 그는 개국의 가장 공이 크고 야심과 재질이 큰 인물이었던 만큼 유신 중심의 집권체제를 강화하려는 정도전 등의 견제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방원은 개국 공신에도 책봉되지 못했다. 또한 세자 책봉 경쟁에서도 탈락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태조는 이미 50대 후반이었고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를 생각해야 될 나이였다. 애초에 태조의 나이도 나이였지만 장남인 이방후부터 시작해 신의왕후 한씨 소생들은 이미 장성한 성인이었던 만큼 누가 후계자가 되어도 이상할 건 없는 수준이었다. 당시 태조의 아들들 8명을 살펴보면 장남 이방후, 차남으로 훗날 정종이 된 이방과 셋째 이방애, 넷째 이방간, 5째로 훗날의 태종인 이방원, 6째로 위화도 회군 시점에서 사망한 이방현까지가 신의 왕후 한씨의 소생이었고 7째 이방번, 8째 의안대군 이방석 2명은 계비 신덕왕후 강씨 소생이었다. 세자 책봉 당시 이방번은 11세, 이방석은 10세로 당시 이방과가 35세, 이방원이 25세였으며 6째 이방현이 살아있었다면 20살 이상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신의왕후 소생의 아들들과 나이 차이가 심했다. 이미 장성해 있던 신의왕후 소생 왕자들은 요절한 방현을 제외하면 크건 작건 다들 개국 과정에 참여해서 일정한 공을 세웠다. 태조 즉위 초에 세자 책봉에서 태조는 계비신덕왕후 강씨의 뜻에 따라 7째 아들 방번을 세자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공신 백응념 조준 등은 방번이 세자에 적당하지 않다며 방원의 세자 책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태조는 결국 8째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고 정도전에게 세자 보도의 책임을 지게 하였다. 이에 한씨 소생의 왕자들, 특히 방원과 그의 추종자들의 불만이 대단했다. 방원은 권력 구조의 핵심에서 차츰 밀려나고 진법훈련이 강화되어 세력 기반의 마지막 보루인 사병마저 혁파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방원은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밀모하여 태조의 병세가 위독하다며 왕자들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단번에 한씨 소생의 왕자들을 살육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트집을 잡아 이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사병을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하였다. 제1차 왕자의 난이었다. 그는 이숙번 등의 사병을 동원하여 정도전과 남은 심효생 박위 유만수 장지와 이근 등을 갑자기 습격하여 살해했다. 그리고 세자 방석을 폐위하여 귀양 보내는 도중에 살해하고 방석의 동복형 방번도 함께 죽였다. 이렇게 방원의 정적은 거의 제거되었고 정치 정세도 크게 바뀌었다. 왕자 종친과 조준 등 일부 개국 공신 및 방원의 신복인 하륜 이거의 이무 등이 실권을 잡았다. 이들은 방원을 세자로 책봉하려 했으나 방원 자신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양하였다. 이방원은 장자승계의 법칙을 따르기 위해 난을 일으킨 것으로 쿠데타를 정당화하며 세자 자리를 굳이 사양하고 둘째 형인 이방과에게 넘겨주었는데 이는 큰형인 진안대군이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행위에는 야심이 없고 정치적 기반이 약한 형 이방과에게 차기 제왕의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아비를 치고 아우들을 살해한 주동자로서의 책임을 떠맡김과 동시에 훗날을 기약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여 둘째 방과가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실권은 방원 일당이 장악하였다. 정종인 방과가 즉위하자 방원 일당은 정사공신에 서운되었다. 방원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해 병권 집중과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면서 세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방원은 정도전에게 병권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를 제거했지만 권력의 구심점이 자기에게 쏠리자 이제는 자신의 세력 강화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사병을 혁파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후 정종과 그의 정비 정한왕후 사이에 소생이 없자 세자의 지위를 놓고 방원과 방가는 또다시 미묘한 갈등에 쌓여 있었다. 제1차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세력구조는 이방원 일파에게 유리하게 바뀌어 이들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아직 사병을 거느린 동무 형제들이 여럿 있고 그들의 세력도 적지 않았다. 이방원으로서도 이들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어 항상 그들을 견제하였다. 태조의 넷째 아들 이방간 역시 왕위를 계승하려는 야심과 호기가 있었으나 인격 공훈 위세가 이방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리하여 항상 시기심과 불만에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불안정한 형세 속에서 마침 지중추 부사 박포의 밀고가 있었다. 박포는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 등이 이방원을 제거하려 한다고 밀고하는 등 난에 성공의 공이 많았다. 그러나 농공행상 과정에서 1등 공신에 오르지 못해 불평하다가 죽주로 귀양갔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박포는 이방원이 장차 이방간을 죽이려 한다고 거짓 밀고를 했다. 이방간은 이 말을 믿고 사병을 동원하였다. 이방원도 곧 사병을 동원해 개성 시내에서 치열한 시가전을 벌였다. 결국 이방원이 승리하고 두 사람은 체포되었다. 이방간은 유배되었고 박포는 사형당했다. 이것이 1400년 1월에 일어난 제2차 왕자의 난이다. 이로써 이방원을 반대하는 세력은 거의 소멸되었고 그의 정치적 세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이방원의 왕세자 책립은 결정된 셈이었다. 난이 평정된 뒤 이방원의 신복신하인 참참문화 부사 하륜의 주청을 받아들인 정종은 상왕태조의 허락을 얻어 1400년 2월 이방원을 왕세제로 책봉했다. 이어 11월 왕위를 이방원에게 물려주니 그가 제3대 태종 이방원이다. 이와 같이 제2차 왕자의 난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자들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세력 관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추진하던 병권 집중과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갔다. 제도 개혁의 결과 사병이 혁파되고 도평의사사가 폐지되고 의정부가 설립되었다. 또한 승정원을 따로 두어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게 하였다. 결국 제2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의 왕위 계승을 촉진하고 태종 때의 왕권 강화 기반을 조성한 일련의 제도 개혁을 가능하게 한 촉진제가 되었다.